우리가 어제 부동산 임대 공고가 임명서서까지 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자, 이 서식은 먼저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누적 효과라는 건 우리 면세 제도는 우리 소비자를 위한 제도죠. 우리 소비자가 부가가치세의 부담률을 우리가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그 취지하고 맞지 않게 최종 소비자 바로 앞 단계에 면세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과세 사업자 사이에 면세 사업자가 껴버리면 오히려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자한테 전가가 더 많이 되는 그런 누적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럼 그걸 제거하려고 하면 최종 소비자 앞 단계에 있는 과세 사업자에게, 그 사업자가 바로 앞에 면세 사업자하고 달고 있다면 면세 사업자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판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비싸게 파는 그 가격에 대해서 우리는 면세 사업자한테는 부가가치세를 없이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줘서 우리는 가격을 다시 부가가치세 있는 과세 사업자들 형태에 비슷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원래 하는 거예요. 우리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을 원재료 쓰는 사업자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돌려주는 거지만 예정 신고 때도 하고 확정 신고 때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그래도 이 취지가 아니고 방법은, 일단 우리가 과세 사업자야 되고, 다가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을 원재료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럼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인데 우리 원재료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재료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임산품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구분할 필요가 없고, 사용 유무도 불문을 하고 전부 다 매입세액을 공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는데,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 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부는 꼭 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나 아니면 현금 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농어민 매입부는 증빙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제조업만 가능한 거지, 공제되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음식점은 우리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 문제에 한해서 우리 법인 음식점이나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라는 가정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음식점이라면 우리 농어민 매입부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공제율은, 자, 우리 제조업에서는 일반 법인은 공제율이 102분의 2고, 중소기업은 공제율이 104분의 4고, 음식점은 법인 사업자는 106분의 6이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108분의 8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이 공제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이 두 공제율은 시험에 매우 자주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제율은 최소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취득을 했을 때 매입했을 때의 컴퓨터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는 걸 인지를 시켜주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보내주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보내주기 위해서 자 우리가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자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을 할 때 자 우리는 과세 유형을 뭐 면세 사업자한테 받는다면 53번 매입 면세를 쓸 거고 그리고 혹은 계산서가 아니고 신용카드면 58번 카드 면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면 61번 현금 면세 그런데 농업인한테라면 60번 명건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 유형을 하고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자 우리가 104만원치의 원재료를 취득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4만원을 취득을 하고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돈을 지급했다고 봤을 때 자, 우리는 이 원재료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을 시키려면 취득할 때 차변에 원재료가 있을 때에 여기에 적요 6번을 걸어주면 자동으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자동 반영분이라고 떠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우리 회사가 중소제조업이라고 하면 이것만 매입이 있을 때에 우리가 104만원이면 공제율이 104분의 4니까 그러면 4만원일 없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게 될 거예요. 그럼 의제 매입세액 공제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일반 전표에서 이런 형식으로 쓴다면 일반 전표에서 우리는 없는 매입세액을 있다고 해주니까 이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을 증가시키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 104만원치 샀는데 4만원 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재료 취득원가에서 차감할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 4만원이다라고 쓰는데 그런데 이 원재료가 대변에 왔을 땐 이 컴퓨터가 바보라서 물건 매출 원가인 줄 알 거예요. 원재료비로 정리를 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때도 무조건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 8번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자 우리 K랩 프로그램은 의제류 매입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만 있고 다른 프로그램 뭐 스마트에이든 그 외 나머지 컴퓨터는 전부 다 없는 메뉴인데 K랩에만 있는데 이 세무사회에서 이 자기 프로그램도 홍보를 하고 싶은지 그 메뉴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해서 계속 분개하고 답을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의제료 매입 탭을 쓰면 이용해서 매입 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과세 유형을 똑같이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우리가 중소제조업에 104분의 4라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분계가 우리가 104만원을 주게 되면 취득할 때부터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없는 매입세액을 4만원을 기록을 해주고 100만원을 원재료라고 분계를 해주게 돼요. 그럼 지금 이 분계는 위에 있는 이 두 분계를 합친 분계로 한 번에 하게 되죠. 지금 이 두 분계를 합쳐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따로 이 분계를 안 해줘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분계를 요구를 해요. 우리 매매추전표 입력해서 반영시키는 거 시킬 거니까 기억하시는데 근데 저도 사실 수업하면서 처음 이걸 사용하는 걸로 나왔을 때 엄청 욕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프로그램에는 없는 기능인데
그럼 이 프로그램 쓰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메뉴니까 별로 우리 그 구인 시험에서 별로 좋은 느낌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엄청 욕했어요. 그리고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한도 계산을 하죠. 그럼 우리 한도 계산을 해서 공제되는 만큼을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에서는 한도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도를 알아? 이번 가정기간 또 얼마나 매입하지? 살 때마다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한도를 초과해서 쓰게 되겠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욕을 엄청 했는데 그 다다음 회차에 한도 초과하는 걸로 문제 나와서 한도 초과 수정 분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셔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도 초과 문제도 풀어드리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아무 말이 없어도 의제 매입세 공제 문제가 되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하면 의제를 매입에 입력하세요. 제가 을이잖아. 걔네들이 갑이죠. 가끔씩은 제가 갑을 병정 중에 정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걔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러면 이 한도가 지금 위에는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한도만큼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도가 초과가 났다면 반대로 너무 많이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다는 거잖아. 그럼 초과인 만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줄여주게 될 거고 초과인 만큼 그리고 차변에는 다시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과이익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도 계산할 때 이 한도 계산이라는 건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16년 이전에 지나치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을 구입한 이 원재료 비율이 80%가 넘게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백종원 아저씨가 하는 골목 식당을 봐도 원가율이 30-40%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식당이 거의 다 80%인 거예요. 한마디로 누가 생각해도 이건 잘못됐죠.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 30에서 35%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계산하도록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럼 이 한도 계산은 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매출한 매출 가격의 몇 %까지만 매입액으로 인정할 거다라고 한도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도 계산이라는 건 우리 이제 매출액 대비 얼마까지 매입액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도가 나온 거고 그럼 이 한도 계산은 예정 신고 때는 안 하고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 거예요. 확정 신고 때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정 신고 때는 우리 한도 계산 없이 전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그랬다가 확정 신고 때에 이제 과세 기간 거를 계산을 해서 예정 신고 때 공제 받은 부분 뺀 나머지를 공제해 주는 방식을 쓸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항상 예정 때 뭔가를 한다 하더라도 확정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건 없어요. 확정 때 되면 이제 과세 기간 거 전체를 계산해서 예정 신고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이 한도 계산하는 얘가 확정 신고 때 하는 건데 안에 있는 내용은 과세 기간 분을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매출액 대비니까 당연히 과세 표준인 공급가액도 과세 기간 걸 할 거죠. 그럼 여기에 매입액 쓰는 것도 우리는 과세 기간 걸 매입액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확정 신고할 때에 한도 계산 문제가 나오면 자 이거 우리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이대로 제가 4월부터 6월이라고 쳤어요. 자, 이거 그냥 아무거나 막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한도 계산하는 게 지금 확정 신고 때만 여기 커서가 들어가지 예정 신고 때는 아예 커서가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 과세 표준이라고 말하는 예정 신고 거, 확정 신고 거 이걸 하면 예정 확정 전체 매출액의 과세기간 매출액의 40% 해주는 한도가 나오게 되겠죠. 지금은 매출이 없으면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정 때 1,000만 원이고
확정때 1,000만 원을 매출한 게 있다고 하면 총 2천만 원의 40%인 8천만 원치 산 거는 인정해 주겠다고 바뀐 거예요. 그럼 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이 나온 거는 예정 확정과 합친 거에 800이죠. 그럼 매입액 인정하는 것도 예정 확정 합친 걸 우리가 써야 될 거잖아요. 근데 여기 단기 매입액은 지금 당장 지금 쓴 것만 들어와 있으니까 예정 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매입액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더해서 써줘야 돼요. K랩에서 왜 이렇게 한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스마트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뭐 얘네들도 실수 안 하도록 하려고 한 좋은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실수를 그 부분에서 실수를 안 하는 이유가 한도 계산을 여기서 하는데 자, 얘도 똑같이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예요.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 예정 확정 거 쓰죠. 그럼 단기 매입액 쓸 때도 예정물 확정분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수 안 할 건데 K랩은 얘를 한 칸으로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고 예정 때 매입액이 있으면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얘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얘 두 개 칸을 얘가 지금 하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 때 공제 받은 적이 있으면 사온 적이 있으니까 공제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 때 1,000만 원치 샀어. 그러면 1,104만 원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104만 원치 산 거니까. 그럼 800만 원 한도에 걸려서 800이 되죠. 그럼 과거에 예정 신고 때 공제 받은 게 뭐 예를 들어 400 받았다. 그럼 400 받으면 말이 안 되죠. 자, 만약에 공제 받았던 게 20만 원 받았다. 그럼 20만 원 쓰면 이 금액 뺀 금액을 이제 공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과세기간 한도가 전체 이만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총 800만 원에 104번에 산 이만큼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예정 때 사오면서 공제 한도 계산 없이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뺀 나머지를 해주겠다. 이런 원리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자, 우리 면세 농산물 등 탭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이라는 탭이 있는데 자, 이 탭은 뭐냐면 자, 이 한도 계산을 원칙은 과세 기간에 하는 건데 그런데 이 한도 계산을 자, 예외적으로 1영년 한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영년 이 1영년 한도 계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기, 2기 이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 비율이 50% 이상 차이가 날 때예요. 얘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매입한 걸 1년치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1년치 중에 1기의 거가 25%고 매입한 비율을 보니까 2기 때 거가 75%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과세기간으로 매입이 치중이 되죠. 예를 들면 복숭아 통조림 같은 경우에 복숭아는 나는 철이 있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여름에 나죠. 그러면 여름에는 많이 사오겠지만 그 외에 또 겨울하고 봄까지는 복숭아가 없죠. 그런데 복숭아 통조림은 사실상처 다 똑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2기에는 한도 먼저 초과 나가지고 될 거고 1기에는 널널하게 남는 이런 부당함이 생기겠죠. 이런 업종에서 1영년으로 계산을 해줄 건데 1영년 한도 계산하는 건 이때는 2기 확정 신고할 때 할 거예요. 2기 확정 때만 그래야 1년치 가지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때 사용하는 탭이 지금 이 옆에 있는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탭이에요. 이건 지금 저는 입력 안 돼요. 왜냐하면 날짜를 4월부터 6월이라고 잡아서. 그럼 제가 만약에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 날짜 할 거 그랬죠. 자,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을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과세 표준이
입력하는 게 예정 확정이 아니고 스케일이 틀리죠. 1기, 2기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출액이 얼마냐. 그럼 이거에 40%할 거니까 매입액도 100년, 100년이라는 건 그 해 것만, 1여월 그 달 것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1기, 2기의 총 매입액을 쓰면 올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한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1기 때까지도 한도 계산하고 안 하고 다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기 때 총 공제받은 게 얼마니? 그리고 2기 예정 때 공제받은 거 얼마니? 그럼 그거 뺀 나머지 이번에 공제해 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우리 시험에서 대놓고 적혀 있어요.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에 쓰라고 말하는 문제는 정말 친절한 문제죠. 탭이로 말하잖아. 근데 얘가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아래 정보들은 문제 줄 거잖아. 줄 거기 때문에 탭만 옮겨가서 여기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용도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1학년을 하는 경우는 예를 20%, 80%, 그럼 50% 차이 넘죠? 이런 경우에 이제 1학년 계산을 허용하는 거예요. 안 되면 50% 이상 차이가 안 나면 그냥 과세기간별로 하는 거고. 이게 우리 한도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361페이지의 문제를 가지고 입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하고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한다. 중소제조업이니까 공제율 104분의 4란 이야기죠. 단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의제료 매입으로 입력을 하며 해당 적요를 선택하여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며 4월때 적요 6번 걸란 이야기예요. 여기 해당 적요 선택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하며, 이 말은 매입할 때 차변 원재료에 적요 6번 걸란 이야기고, 한도액 계산을 위한 과세 표준은 아래 금액으로 가정하며 예정 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할게. 자, 지금 이 문제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볼게. 음식점이면 농음인 거 있나 보고 먼저 얘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점이라 그러면 음식점은 농음인 안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얘는 지금 중소제조업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럼 그 다음 확인할 게, 사업자한테는 무조건 계산서나 신용카드 받아야 돼요. 그럼 사업자한테인데 여기 영수증 받은 게 있네요. 그러면 이 1월 상해 거는 얘는 지금 안 되겠죠. 자, 그럼 1월 상해 거는 얘는 지금 안 되니까 얘는 제외하고, 그 다음 확인할 게 뭐냐면 품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품명을 확인하냐면 미가공, 농수산축산, 인산품만 되는데 그게 아닌 게 들어와 있는 경우 있어요. 음식물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든지 막 그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아니니까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1기 과세 기간에 60%가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대요. 그럼 40%는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 의제 매입세 공제 되나요? 사용 안 한 거? 일단 우리 매입세 공제 자체가 사용 유무는 불문하고 해주는 거예요. 안 썼다고 안 해주면 그거 어떻게 체크할 거야? 그죠? 그래 놓고선 딴짓거리 하면 너 이거 팔았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간주 공급으로 달라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기에서 사용 유무를 불문한다고, 그리고 수입산도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글자들이 적혀 있으면 된대 하고 그냥 넘어가시라는 이야기예요. 이해가시죠? 이런 말 썼는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를 의제료 매입 탭에서 입력을 해서 여기 반영을 시켜도록 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그럼 우리 3개가 된다, 그죠? 자, 날짜를 첫 번째 4월 2일 날. 자, 죄송해요. 자, 의제료 매입 탭으로 가서
자, 의제로 매입 탭에 가서 4월 2일 날 첫 번째 전자 계산서를 받았죠. 53번 매입 면세고, 자, 반영시킬 거면 품목하고 수량을 써줘야지 입력 정보가 전부 다 들어가죠. 그러면 보리 100, 공급가액은 340만 원이고, 자, 의제 구분 및 매입액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 번호가 0번부터 3번까지. 그럼 얘는 지금 의제 매입이니까 1번 선택해야 되겠죠. 자유형 폐장은 아니죠. 그러면 1번 선택을 하고, 자, 중소제조업이니까 공제율이 104분의 4죠. 그러면 숫자 4라고 누르면 104분의 4가 될 거고, 다음 거래처는 영양농산,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돈 뭐 주고 샀죠? 모든 거래는 현금이라 그러네요. 자, 그럼 우리 현금에도 되고, 자, 저는 혼합으로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꼭 써주라는 게 원재료에 적요 6번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6번 이거 외우지 말고 적요 써야 된다면 기억해요. 적요도 F2번 누르면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적요 써야 된다만 생각하면 보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자동 반영분 있잖아.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자, 우리 분계서 이상한 거 못 느꼈나요? 이상한 거 못 느꼈나요? 그렇죠. 우리 원재료 340만 원치 샀는데 원재료 금액이 340만 원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계산해서 이 공제만큼 빼고 얘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분계를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4월 때부터 그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도 계산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한도 초과한 걸 역으로 얘를 뒤집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나중에 만약 그렇게 한도 초과가 일어난다면, 자, 지금 이게 기능 어떤 건지 이해가시죠? 이 의제료 매입 탭의 기능이. 자, 그럼 또 5월 15일, 6월 13일 건 안 되는 거였으니까 5월 15일 60번 명건이고 밀 50 123만 4천 원, 의제료 104분의 4, 정명진. 현금이라고 해도 부가세 대급금 원재료라고 붙죠. 그럼 원재료에 적요 6번을 걸어주시고, 자, 다음 6월 24일, 자, 이번에도 60번 명건, 이번에도 밀 30 98만 원, 의제 매입 104분의 4, 거래처는 권윤석. 자, 이번에도 전부 다 현금이라 그랬으니까 써주면, 자, 얘는 지금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으로 우리 사온 금액의 104분의 4만큼 전부 다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나중에 이 분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그죠? 지금 이걸 알아서 지금 이 금액에서 4만 원 빼는 것처럼 원재료 매입 금액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해 줬으니까 이 분계를 별도로 할 필요 없게 이렇게 바로 분계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해 갔죠? 자, 그럼 이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면, 자,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 그럼 방금 입력했던, 자, 이 금액들이 나오죠. 방금 입력했던 거 3개 다 나오면 이제 얘 지금 공제 납부할 세액이 안 떴죠. 자, 지금 우리 여기서 저장 버튼 한번 누르고,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보시면
14번 누르면 의제 매입세에게는 매입액이 들어와 있는데 세액이 안 뜨죠. 지금 부가세 신고서에 세액이 안 뜨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공제 납부할 세액의 금액이 들어와야지 뜨는 거예요. 확정신고는. 한마디로 한도 계산 안 하면 한도가 0원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도 계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으로 매출한 매입액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 제일 아래쪽에 보면 1기 예정신고 매출액이 1억이고 확정분이 2억이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1억 2천이 한도인데 과세기간 거잖아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 매입한 거 쓰면 이건 확정신고용이니까 확정신고분이니까 예정신고 거 있으면 더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예정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했기 때문에 확정 때만 샀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칸은 지금 이번 확정신고 때 산 것만 들어와 있어도 되는 거죠. 근데 세무이급 때 온통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세무이급 때 예전 거 더하는 거 빼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얘 지금 공제 납부할 세액이 떴죠. 그럼 얘를 이제 다시 저장 버튼 누르고 다시 저장 버튼 누른 후에 부가가치 신고서 열려 있으시면 F12번 새로 고침하면 이젠 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세액이 여기 동그라미 나에 들어왔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사면서 3개 구입했던 거 이 부가세 대급금 합치면 저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분개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우리 3개 사면서 자동으로 얘가 다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가 끝이에요. 자, 잠시만요. 자, 제 마음은 급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눈빛을 보이기 때문에 자, 이 2개만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한 개만 가지고 봐도 되겠다. 자, 72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회사는 1187번으로 바꾸시고 교재 723페이지 사실 기출 문제를 봐야 제가 왜 그렇게 떠들었는지를 아는 성향들이 우리는 많죠. 그죠? 자, 회사 1187로 바꾸시고 자, 아래 2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제조업이란 이야기죠.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의제 매입세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신고 시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탭을 이용해서 작성하시오. 예, 1학년으로 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탭 이름이 이 탭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 이 탭 제조업 면세농산물 등 이걸 적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단 자료를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 분계 포함하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되 응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지금 이 문제 봤을 때 의제료 매입 탭에 입력하라는 표현이 있나요? 의제료 매입에 입력하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저는 못 찾겠어요. 의제료 매입 탭에 쓰라는 걸. 문제에서 그 탭을 쓰라는 표현은 없죠? 근데 얘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 전부 다 그런 표현이 없는데 답도 의제료 매입 탭에 들어가 있고 이 문제도 의제료 매입 탭에 들어가야지만 한도 초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아예 대놓고 의제료 매입 탭으로 나오니까 거기다 쓰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제 회계 처리한 적이 없는데 한도 초과 날 일은 없을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시킨 건 의제 매입 매출 전표의 분기까지 포함해서 입력하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고 그 넘어간 금액이 있으면 일반 전표에 그 수정 분계를 해주란 이야기죠. 자, 그럼 면세 원재료 매입은 보면 우리 과일이고 전에 카드로 샀네요. 그럼 사업자한테 카드 산 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김만복 농업인한테 과일 산 것도 제조업이니까 문제 없겠네요. 자, 이거 다 문제 없고, 이번에 우리는 제품 매출 면세 매입 및 의제 매입세 공제액 적혀 있는데 우리는 제품 매출이 예정이 아니고 1기, 2기께 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면세 원재료 매입액이 1기 때 4,160, 2기 때 7,200만 원 산게 들어와 있고, 다음 의제 매입세 공제액이 1기 때 160만 원이고 2기에는 받은 적이 없어요. 모든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제품 생산에 사용되었고 2기 예정 신고 기간 의제 매입세 공제액은 없다. 보니까 지금 2기 확정에 7,200만 원인데 2기 과세 기간 매입액이 7,200이니까 2기 예정 때는 매입액이 없었나 봐요. 지금 얘 두 개 2기 확정께 7,200인데 얘가 전부 다잖아. 그래서 예정 때는 공제받거나 한 게 없었나 봐. 그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이 두 개 매입한 거부터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의제료 매입으로 가서 첫 번째 10월 20일 날 우리는 60번 명건이고 과일을 샀고 7,000kg 7,050만원 1번 의제료고 이번엔 104분의 4가 들어왔네요. 거래처는 우리 과일 그리고 죄송해요. 첫 번째 우리 과일은 명건 아니죠. 자, 그렇죠. 얘는 카드죠. 그러면 58번 카드 면세가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카드사는 BC카드 법인. 자, 그럼 우리의 원재료 사는 거죠. 일반적인 상거래 때는 2번 외상하면 외상 매입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고 원재료에 적요 6번을 걸어주시고,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얘가 또 줄여버렸죠. 그죠? 자, 다음 11월 10일 날 60번 명건 과일 150kg 150만 원 거래처는 김만복. 얘는 현금 거래다. 그리고 얘도 적요 6번.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죠? 그럼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가서 10월부터 12월. 그럼 방금 우리가 입력했던 두 건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아래 제조업 면세 농산물 등. 그래서 얘라고 해야 이제 얘 말고 이쪽에서 다 한다는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서 1기 거 우리 자료 2번에서 제품 매출 라인에 1기 거가 1억이고 2기 거가 1억 2천만 원이다. 그리고 1학년 매입액이 1기에 4,160만 원, 2기에 7,200만 원. 공제율은 104분의 4다. 이건 제조만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뜬 거예요. 102분의 2, 104분의 4. 자, 그리고 1기에 공제를 160만 원을 받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2기 예정 때는 안 받았으니까
자, 지금 이번에 공제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란 이야기죠. 자, 이해가시나요? 이 금액이라는 말 이해갔나요? 자,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이 두 개는 이번에 우리가 매입한 건데, 이번 확정 신고 때 매입한 건데, 보면은 7,200 사면서 104분의 4 돼서 이 금액만큼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다 해버렸죠. 우리 분개했던 거 두 개 다 합치면 이 금액으로 해버렸잖아. 한도가 이건데 한도 초과가 났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 차이 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던 거 취소시켜야 될 거잖아. 지금 우리가 사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방금 10월 20일자도 보면 우리 보는 건 전체 입력에도 보여요. 그럼 여기에도 지금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 차변이라고 써버렸죠. 지금 얘하고 방금 한 개 다 두 개 다 합친 금액이 지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도 초과되는 금액의 둘이 차이를 반대로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써서 지워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시죠? 그럼 계산해 보면 276만 9,230원이고 178만 4,615원. 그러면 98만 4,615원만큼을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을 12월 31일자로 취소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금액이 나온 가정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쓰고, 그럼 이 금액은 다시 원재료로 채워 넣어야 되겠죠. 이때는 적용 거는 거 아니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반영시킬 분이 아니니까 그냥 차변의 원재료라고 해서 이 분계가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이에요. 정말 뭐 많이 시켜서 버리고 싶지만 점수를 보면 5점이라서 못 버리겠어. 꽤 많이 줬죠, 딴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무조건 의제로 매입에 들어가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자, 이것만 가지고 보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640페이지 563 지금 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두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더 풀어보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가 있는 문제 회차예요. 이 두 개가 지금 여러분들이 서식 하나 보고 연습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으면 뒤쪽 거 이걸 보란 이야기예요. 자고는 법인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풀 건데 소득세 문제까지는 자와 같이 이렇게 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위치만 집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전부 다 풀면 오늘 소식 두세 개밖에 못해요. 그럼 우리 부가세만 가지고 엄청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질문 어떻게 할 거야? 네? 뭐 학원 전화한다고? 뒤에 보면 제 명함이 있어요. 저기 위에 보면 책갈피로 쓰라고. 나중에 책 엄청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기출문제, 범위세 문제 다 풀 거라 그랬잖아. 서식 하나 배우고 이 문제가 어떻게 문제 나온지 뒤에 있는 그 기출문제 예제를 다 연습 예제도 다 풀 거예요. 지금 제가 페이지들이 다 적혀 있는 이유가 전부 다 뒤에를 푸는데 지금 우리 재직자파는 이 부속 서류하고 이건 세무 이것 때 공부했던 거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보라고 말씀드린 거고, 나중에 기출 문제 푸는 거는 얘 없는 다른 회차들과 풀 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는 다 연습 예제로 풀 거예요. 대신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우리 명함 제 쓸 데가 없어. 그래서 책갈피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책에 꽂아놓고 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거나 카톡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사실적으로 우리 부원장 명함 두는 데인데 부원장이 내 거 두래. 그래가지고 내 거 두래가 아니고 제가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저기 있으니까 연락처는 저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앞으로 와서 364페이지로 가면
자,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서가 있죠. 자, 우리 그냥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시간 애매해서 8분이니까 쉬었다가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신고도 볼게요. 쉬었다 할게요.